안녕하세요. 숨은 경제학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조금 불편할 수도 혹은 아주 서늘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불편함을 지금 마주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노후는 통계가 예언하는 비극 속으로 그대로 빨려 들어갈지도 모릅니다. 작년 한 해 대한민국에서 홀로 죽음을 맞이한 고독사 사망자 수가 무려 4천 명에 육박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소름 돋는 진실이 뭔지 아십니까? 이분들의 마지막을 가장 먼저 발견한 사람은 가족도 친구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밀린 월세를 받으러 온 집주인이 43%로 압도적인 1위였습니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헌신하며 달려온 결과가 차가운 방 안에서 타인에게 발견되는 것이라니 이게 과연 남의 일이기만 할까요? 지금 대한민국에서 품격 있는 노후를 꿈꾸는 것은 단순한 희망의 영역이 아닙니다. 철저히 준비된 자들만이 살아남는 지능의 영역입니다. 현재 우리 사회의 자산 구조는 심각하게 기형적입니다. 50대 가구의 평균 순자산은 5억 5천만 원이 넘지만 문제는 그중 76%가 덩어리진 부동산에 꽉 묶여 있다는 사실입니다. 겉으론 수억대 자산가처럼 보이지만 당장 주머니에서 꺼내 쓸 수 있는 현금은 1억 원도 차에 되지 않는 분들이 수두룩합니다. 저는 이것을 사막 한가운데서 거대하고 화려한 얼음집에 사는 것과 같다고 부릅니다. 타는 듯한 갈증을 해소하려고 벽에 붙은 얼음을 녹여 마시면 집이 무너져 내리고 집을 지키려고 얼음을 마시지 않으면 결국 갈증으로 쓰러지고 많은 잔인한 진퇴양난의 형국이죠. 여러분의 집이 노후를 지켜주는 성이 아니라 여러분의 생존을 갉아먹는 감옥이 되어가고 있지는 않나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지 않으신다면 여러분은 10년 뒤 명절에 찾아올 조카들의 세뱃돈 10만 원이 무서워 현관문을 잠그는 비참한 현실을 마주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숨은 경제학에서는 그 단단한 얼음집을 부수고 평생 마르지 않는 현금 흐름의 샘물을 파낼 5가지 구체적인 생존 무기를 공개할 겁니다. 본격적인 분석에 앞서 여러분의 미래를 바꿀 이 강력한 통찰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지금 즉시 구독과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버튼 하나를 누르는 행위가 훗날 여러분이 병원비 걱정 없이 치료받고 지인에게 기분 좋게 밥 한 끼 살 수 있는 노후의 품격을 결정짓는 첫 번째 실행이 될 것입니다. 자, 이제 통계적 공포를 넘어 우리 스스로를 지킬 진짜 경제학의 세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점검해야 할 첫 번째 생존 무기는 바로 노후의 마지막 보루, 연금형 자산입니다. 여러분, 혹시 소드 크레바스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빙하가 갈라져 생긴 깊은 틈을 뜻하는 크레바스처럼 우리 인생에도 아주 위험한 절벽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대한민국 직장인이 현직에서 물러나는 평균 연령은 52.9세입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을 실제로 수령하기 시작하는 나이는 65세죠. 이 사이에 공백 무려 12년이라는 소득의 빈틈이 바로 개인의 존엄을 뿌리째 흔드는 가장 위험한 구간입니다. 많은 분이 연금을 단순한 생활비 정도로 생각하시지만 그것은 큰 오산입니다. 연금은 여러분의 현금 흐름 체계에서 가장 견고하고 단단한 바닥이 되어야 합니다. 매달 꼬박꼬박 통장에 찍히는 그 숫자가 바로 여러분이 생존을 위해 하기 싫은 노동에 등 떠밀리지 않게 해주는 마지막 방어막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국민연금의 월평균 수령액은 약 67만 원 수준입니다. 노후에 필요한 적정 생활비가 300만 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죠. 하지만 이 부족함을 어차피 안 될 거야라며 포기하는 순간 비극은 시작됩니다. 연금 자산의 핵심은 수익률 게임이 아닙니다. 이것은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들어 복리의 마법을 부리는 시스템입니다. 매달 10만 원, 20만 원이라도 꾸준히 납입해온 연금저축은 훗날 자녀에게 손을 벌리지 않아도 된다는 최소한의 자존심을 지켜주는 원천이 됩니다. 은퇴 후 소득이 완전히 끊긴 시기에도 내 의지와 상관없이 매달 통장에 꽂히는 기초 현금 흐름이 있느냐 없느냐는 노년의 삶을 개척할 것인가 아니면 연명할 것인가를 결정짓는 아주 냉정한 기준이 됩니다. 기초적인 방어막인 연금이 튼튼하게 깔려 있어야만 그 위에 더 높은 수익을 노리는 공격적인 자산을 쌓아 올릴 수 있습니다. 바닥이 흔들리면 그 어떤 화려한 투자도 사상누각에 불과하니까요. 이제 이 튼튼한 바닥 위에 우리가 장착해야 할 두 번째 무기, 즉 자산을 불려줄 강력한 엔진에 대해 이야기해 볼 차례입니다. 기초 방어막을 구축했다면 이제는 자산을 불려줄 강력한 엔진을 가동해야 할 차례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두 번째 생존 자산은 바로 미국 S&P 500 ETF와 배당이라는 마르지 않는 샘물입니다. 자본주의라는 거대한 학교가 있다면 미국 S&P 500은 전 세계에서 성적이 가장 우수한 500명의 특별반과 같습니다. 이 시스템의 무서운 점은 철저한 냉정함에 있습니다. 공부를 못하거나 성적이 떨어진 학생은 가차없이 퇴출하고 그 자리에 새롭고 우수한 학생을 자동으로 충원합니다. 인간의 감정이 개입할 틈이 없는 이 냉정한 관리 체계가 지난 수십 년간 미국 경제의 우상향을 이끌어온 핵심 동력입니다. 실제로 1957년 지수가 도입된 이후 S&P 500의 연평균 총수익률은 약 10.3%에 달합니다. 여기에 더해 연 1.2%에서 1.7% 수준으로 꼬박꼬박 지급되는 배당금은 주가가 흔들리는 변동성 속에서도 여러분의 현금 흐름을 지켜주는 든든한 완충지대 역할을 합니다. 주가 상승을 통한 자산의 증식과 배당을 통한 현금 창출, 이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 것이 바로 노후 자산의 핵심 엔진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아주 차가운 현실 하나를 직시해야 합니다. 바로 인내의 비용입니다. 투자는 결코 직선으로 상승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역사적인 하락장의 골짜기를 기억해야 합니다. 2000년대 닷컴 버블 당시 원금을 회복하는 데는 무려 7년이 걸렸고 2008년 금융위기 때는 5년이 넘는 세월을 고통 속에서 견뎌야 했습니다. 통계적으로 15년 이상 장기 보유할 경우 손실 확률은 0%에 수렴하지만 문제는 그 고난의 시기를 버텨낼 힘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엔진을 가졌어도 연료가 떨어지면 멈출 수밖에 없듯이 이 주식 자산이 결실을 볼 때까지 여러분을 버티게 해줄 또 다른 장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음 단계로 경제의 위기라는 폭풍우가 몰아칠 때 우리를 지켜줄 방공호를 준비해야 합니다. 엔진이 아무리 강력해도 폭풍우가 몰아칠 때 배가 뒤집히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세 번째 생존 무기는 경제 위기라는 쓰나미를 견뎌낼 단단한 방공호, 즉 달러와 금, 그리고 국채 같은 안전 자산입니다. 대한민국은 대외 변수에 극도로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 삼성전자를 향한 외국인들의 기록적인 매도 행진을 보셨나요? 무려 33거래일 연속 12조 원이 넘는 자본이 썰물처럼 빠져나갔습니다. 이들이 원화를 팔고 달러를 사서 떠날 때 원달러 환율은 힘없이 치솟고 우리가 가진 원화 자산의 가치는 앉은 자리에서 깎여 나갑니다. 내가 가진 아파트 가격은 그대로인 것 같지만 전 세계적인 구매력으로 따지면 내 자산이 녹아내리고 있는 셈입니다. 따라서 저는 달러와 미국 국채를 단순한 재테크 수단이 아니라 내 자산의 보험으로 정의합니다. 경제에 돈맥경화가 오고 원화 가치가 사정없이 흔들릴 때 오히려 가치가 치솟는 달러와 금은 여러분의 구매력을 보존해주는 최후의 보루가 됩니다. 진짜 부자들은 위기 때 대박 수익을 노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평소에 안전자산이라는 보험을 든든히 들어두었기에 남들이 파산하고 절망할 때 끝까지 생존해서 다시 올 기회를 잡는 것입니다. 자산을 불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키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특히 소득이 제한적인 노후에는 한 번의 위기가 치명적일 수 있죠. 이렇게 금융 시스템을 통해 방어벽을 세웠다면 이제는 그 어떤 화폐 가치 하락도 뚫지 못하는 가장 확실하고도 능동적인 자산을 살펴볼 차례입니다. 그것은 외부 시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 자신 안에 숨어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을 비웃으며 스스로 현금을 창출해내는 무형의 자산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갖춰야 할 네 번째 무기이자 인플레이션이라는 괴물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자산인 무형 자산, 즉 여러분의 인적 자본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화폐의 가치가 하락하고 물가가 치솟는 시대에 가장 확실한 수익률을 보장하는 것은 결국 여러분 자신의 능력과 기술입니다. 현재 대한민국 노인의 절반 이상이 생계를 위해 다시 노동 전선에 뛰어들고 있으며 희망 근로 연령은 어느덧 73세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소일거리를 찾는 수준의 문제가 아닙니다. 최근 무빈소 장례라는 슬픈 트렌드가 확산되는 배경에는 단돈 1,000만 원의 장례비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극빈 노년의 차가운 현실이 있습니다. 은퇴 후에도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전문 기술이나 지적 역량은 물가 상승을 방어하는 가장 능동적인 방패입니다. 스스로를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는 하나의 시스템으로 개조하지 않는다면 그 어떤 금융자산도 훗날의 급격한 물가 상승을 온전히 이겨내기 어렵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무기는 가장 뼈 아픈 조언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바로 얼음집에서 탈출하여 부동산 편중 구조를 재편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은 현재 질 나쁜 상승 국면에 진입해 있습니다. 공사비 폭등으로 가격은 내려가지 않지만 대출 규제로 서민들의 접근은 막혀버린 통계적 착시 상태죠. 지금은 시세 차익이라는 환상에 갇혀 거대한 얼음집을 지키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덩어리진 부동산 중심의 자산을 과감히 줄여 매달 현금이 유입되는 현금 흐름형 자산으로 리밸런싱 해야 합니다. 명절에 찾아온 조카들에게 줄 세뱃돈 10만 원이 부담스러워 전전긍긍하고 200만 원짜리 무빈소 장례를 미리 걱정해야 하는 삶은 결코 품격 있다 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노후 자산 관리의 본질은 수익률 극대화가 아닙니다. 시간을 아군으로 만들고 현금 흐름을 시스템화하는 것에 모든 답이 있습니다. 아플 때 병원비 걱정 없이 치료받고 지인에게 기분 좋게 밥 한 끼 살 수 있는 그 작은 현금이 여러분 노후의 품격을 결정합니다. 영상을 마치고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자산 중 당장 현금화할 수 있는 돈은 얼마입니까? 그리고 그 돈이 여러분의 10년 뒤 1년을 버티게 해줄 수 있는지 냉정하게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불확실한 시대, 여러분의 경제적 나침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오늘 분석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노후 준비 고민을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숨은 경제학이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